자, 이재명과 트럼프 진짜 통화한 거 맞냐? 이런 목소리를 너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미국 이 관련 언론이나에서는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통화한 거 맞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화까지는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도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한국 언론 같은 경우 이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깊게 다루는 곳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보통 토요일에는 언론사, 특히나 신문사 같은 경우는 다 쉬는 날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 이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좋은 얘기만 해주자라는 의도가 깔린 거. 뭐 제가 볼 때 이게 모든 게 복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통화까지 한 것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멜콩 가족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관련된 보도자료, 뭐 논평, 성명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언론에서도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통화한 거 맞냐? 특히나 이재명이기 때문에 워낙 사칭을 기본적으로 사기꾼 기질이 굉장히 높은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너무나 다르고 오른쪽에서 한 말, 왼쪽에서 한 말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믿고 계신 게 사실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믿는 상황을 만든 것도 이재명 본인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네, 이열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재명과 트럼프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진행한 건 맞는데 네, 특히 이재명 때문에 아프겠군요. 네, 호시절님. 그런데 트럼프나 백악관이 별도의 지금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시니까 그쪽에는 이제 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메시지를 내놓을 이유가 상황이 또 되지가 않는 거겠죠. 자, 통화 내용을 발빠르게 전한 한국과는 온도차를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얘기했죠.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그러니까 밤 10시에 20분 동안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송상하게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자, 문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 통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현지 시간에서도 오후가 지나도록 트럼프와 백악관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 백악관의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유일하게 관련된 지금 보도가 나온 게 뉴시스거든요. 뉴시스에 지금 이윤희 기자가 그래서 백악관에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놓은 제 답변을 보면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해서 보도자료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백악관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뉴시스의 서면 질의를 요청을 했는데 자, 답변은요. 전화통화를 한 건 맞다. 전화통화를 한 건 맞는데 보도자료를 배포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버퍼가 지금 생기고 있나요? 혹시 버퍼 생기고 있으신가요? 저는 괜찮은데 네, 버퍼가 심하시다고요? 혹시 다시 네. 다시가 뭐죠? 업데이트 아니지. 제가 이런 단어에 네. 다시 한번 들어왔다 나와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스펙트럴 블루님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불멸님 또 거짓말이다. 박주형님 네. 네, 그래서 전화 통화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는 맞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백악관도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갔다 오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원래는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정부에서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죠. 이게 정상적인데 트럼프도 일기 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일기 때는 행정부 백악관에서는 이 전임 때와는 달리 지금 해외 정상과 통화 소식을 보도자료로 거의 지금 배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서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는 걸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님 어서 오세요. 박주형님. 네. 그래서 왜 통화한 건데요? 원래 정상 간 새로 취임을 하면요. 특히나 우리는 우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전화 통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축하만 해도 간단한 통화인데 그게 보통은 당선된 날 아니면 취임한 날 늦어야 그 다음 날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3일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쏟아낸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통화는 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과 트럼프 자체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영님 축하를 왜 해요? 그런 뜻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걸 조금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다만 지금 우리가 지적해야 할 부분이 생기죠. 그럼 통화는 했는데 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도 미국 백악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 직접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90분이든 75분이든 통화했던 내용을. 그런데 왜 이재명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SNS에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SNS에 조금 전이에요. 한 3시간 전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왕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에서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 대통령실에서의 대변인 브리핑만 이루어지고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공식 입장이나 SNS 소개도 없다. 자, 주요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SNS에 소개해온 지금까지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통화 내용을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명확한 외교적 냉기와 온도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방국이기 때문에 축하를 위한 통화는 했긴 했는데 이 대접이 본인들과 적대적이라고 하는 시진핑과도 굉장한 대접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랜스포머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진윤가 동행님도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통화 내용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통화는 했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인 지각 통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나경원 의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고 정말 통화가 하나도 없으면 지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는 했는데 문제는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거다.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윌리 원카님, SNS 올릴 수고도 하기 싫다는 뜻. 그렇죠. 근데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트럼프의 의중이 담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방이기 때문에 전화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한미 동맹 강화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지금 총리에 누구를 앉혔습니까? 총리에 미국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미국에서 사실상 예전에 문화원 점거 농성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민석을 총리로 앉힌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국정원장은 네, 맞습니다. 불면님. 반미 선봉장을 총리 김민석으로 발탁을 했으니 미국이 이게 달갑겠습니까? 더군다나 국정원장은 누구로 했습니까? 이종석 전 장관입니다. 대표적인 친북 인사예요, 이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북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 바로 이종석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모든 정부가,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대외 우리나라 정부가 모두 집결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앉혔으니까요. 미국이 이거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주빛 김성활, 네, 장판님, 미국은 그렇다 치자 나머지 국가들 축전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나머지를 조율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포커스는 결국 미국이 여전히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좌파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그대로 아주 노골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의 인사 참사가 결국은 외교 참사를 부른 것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그리고 이종석,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철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시절님, 맞습니다. 친북과 반미 인사들이 포진을 했죠. 네. 그리고 JPQJP님이신가요? JEPQJEPI님? 네. 이게 한번 저는 그래요. 너무 이 모든 것에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소식에 대해서는 가고, 그리고 확실히 아닌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야지, 그래야지 민주당과 이재명도 거기에 대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석, 이종석 이런 사람을 대거 포진시키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달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다라고 하죠. 결국 초청을 받았고 여기에 G7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국가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긴 한데, 저는 이 자리가 오히려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린 자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됩니다. 자, G7 회의 정상회의 초청은 그 이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포함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었죠. 그리고 이 초대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의 정부에서 오케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재명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회의를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등이 이런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도 성명이 없고 백악관도 성명이 없는 데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괜히 트집 잡지 말라, 이런 반응을 지금 조승래 대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트집이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늦어졌고, 그리고 통화한 이후에도 이 반응이 뜨뜻미지근,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라는 곳과 미국의 백악관의 전혀 온도차가 다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밝혀줘야죠. 국민들이 지금 과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불면님, 재명이가 또 G7 회의에 가서 120원 커피 경제 설파할 듯하다라고 해주시네요. 네. 마윤이 혜진님도 호칭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쵸. 저는 쓰고 싶지 않죠. 저도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고 방송을 제가 이제 여러 방송도 하고 있는데, 마구마구 뭐 안 쓰는 곳도 있고 쓰는 곳도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렇다고,
조금, 네. 조금, 네. 호시절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요. 어제죠. 어제 김문수 후보, 전 후보죠. 와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한테 전화를 본인이 직접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부 인사를 건넸다라고 하는데 안부 인사를 전하려고 전화한 것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김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가 부연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윌리엄카님, 호칭 쓰는 거 혜진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물론 여기는 이제 개인 방송에 통하는 데인데, 제가 또 뉴델이나 이런 언론사에서는, 물론 중간중간 안 하긴 하지만, 뭐 중간중간 하기도 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송백내동님, 제명이는 피고인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8일에 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이게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고법에서는 18일에 취소한다라는 입장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 같거든요. 이 상황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소통 수석으로 이규현 전 JTBC 대표 이사를 앉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JTBC에서 이 사람이 보도국장, 탐사기획국장, 원래는 이제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데, 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아시죠? 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굉장히 좌파 성향을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진 그러한 방송을 많이 만들어뒀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결국은 홍보수석으로 앉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JTBC.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용태 물러나라. 네, 김용태 퇴출. 그리고 호시절님 꼬리 내리기 참 빠르네요. 그죠? 하루 안 가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꼬리 내리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래 이 허니문 기간에는 조금 우대해주는, 그래도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그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불멸, 반 이재명 투쟁 결사대를 조직하자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JTBC의 이 대표이사 출신인 사람을 결국은 홍보수석으로 앉혔다. 이 사람이 정말 대국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홈님. 네. 요렇게 표현하시는군요. 카리스마님 어서오세요. 배신자들은 물러나시길. 네. 그래서 요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지금 매일 아마도 본인의 이 수석들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장관 발표도 연달아 있을 겁니다. 장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의원들을 앉히면 청문회가 거의 다 프리패스라고 보여지잖아요. 지금까지 의원 출신들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의원 출신들을 많이 지금 장관 그리고 내각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는데 좀 빨리빨리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수가 적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네, 김얼주님 어서 오세요. 네. 헌법재판관 지금 2명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지명을 철회를 했잖아요. 없던 일로 했는데 그래서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에 대한 면면을 좀 보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사람이 과연 우리 법이나 인권법 출신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승엽 변호사란 사람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변호 맡았던 사람 이거
영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왜 저는 국민의힘에서 반발 목소리가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응? 어디서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네. 지금 이승엽 이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인데 이 사람은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하울님 본인 변호사 인간을 올린다 기가 막힌다. 그죠? 네. 제로케이님 국힘도 슬슬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네. 이재명 변호사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앞서서 지난 총선 땐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들이 여의도로 대거 진출했잖아요. 공천 마구 줬으니까요. 자, 이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까지도 보훈 인사하겠다라는 거죠. 네, 불면리 보훈내각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빨리 내야 되지 않을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그리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변호를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재명 관련 재판, 그리고 입법, 방탄입법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헌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재명 관련된 방탄입법, 그 헌법 판단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마은혁 못지않게 좌의 성향을 가지고 판단 내리지 않겠어요? 정말로 너무나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그리고 이 사람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도 변호인단에 있었대요. 그러면 정말로 오랜 기간 이재명을 위한 그런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울님 진짜 대법 어중이가 갈 수도 있겠음. 그건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 오영준 부장판사, 서울고법의 오영준 부장판사와 그리고 위강하 판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법조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이 인사 이름이 나왔을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분들도 굉장히 좌클릭을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렇기에는 너무나 큰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개털진님, 이승엽 우리법 연구 27기에는 안 나오네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 아마 그 명단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고, 그냥 이재명을 위한 변호사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것들도 바로 나오지 않을까. 이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바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저는 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아예 제목조차 뽑진 않았고 이분이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SNS상에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이비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청산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은 또 왜 꺼냈냐면 이분이 국민의힘이 이제 청산 대상이다 해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낙원님 정말 싫다 홍준표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은 보수 진보 청년의 통합의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창당에는 지금 청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준석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조율 혹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뭐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어르고 달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소나무님, 네. 제가 볼 때 여당 야당 반반 나눠 먹다가 이재명 되면서 독식하는 중, 그런가요? 네. 총통체제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를 드리면, 자, 요 얘기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빈자리 좀 알아봐 달라. 야권에 유례없는 취업난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뭐 어디 갈 자리 없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자리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걱정하고 있는 거겠죠. 네. 저는 낙원님, 네, 신보잖아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조이대 국민이 지켜본다 클래시리님인가요? 네. 그냥 하와이에서 푹 쉬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 가져달라고 계속해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본인이 정말 뭐 새로 이준석이든 다른 세력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시든 그거는 와서 본인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취업난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그러니까 좀 진작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나라에 관종들이 많다, 낙원님. 네. 네, 불멸님, 우파가 조이대를 응원하고 보호해줘야 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지일이님, 국힘 자체 관심 끄는 게 답이다 라고. 수선아님, 네, 어서오세요. 목성님, 네, 어서오세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된다. 대법원장, 조희대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 대법원장이라는 이 자리를 또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면 야권 출신 인사들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갈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갔던 분들을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갈 자리가 없죠. 이미 자리는 차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들은 다 민주당에서 가져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기업 같은 경우는 대관도 보통은 집권한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하는 분들도 보통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고 민주당에서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을 찾지 국민의힘 출신들을 받아들일 유인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기업들은요, 민주당 출신 그중에서도 이재명의 이른바 성남 라인과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엄청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기업에서도 이재명에게 한동안 충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리스마님, 네, 목선님, 사법부도 이젠 자기 손안에 넣겠죠. 그렇죠. 네. 사법부는 이미 많이 손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까지도 아마도 당분간은 엄청나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이 정권을 위해서 납작 엎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서글퍼요. 네, 서글프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갈 곳을 잃는다는 얘기는요. 정말 똑똑하기도 하고 유능한 인재가 이곳에 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네. G리님, 나경원, 장동영, 윤상현 의원들 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중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랑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엄청 그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과 트럼프의 통화가 이렇게 늦어진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의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SNS 상으로라도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민주당도 나경원 정도 되는 중진이 얘기하면 그래도 그게 긁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아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말 야당의 전투력이 국민의힘이 없는 건 알겠지만 지금 선비 노릇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울 땐 싸워야지 우리의 목소리를 그나마 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주진우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 다시 내놔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런 투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관례상 야당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정청래 위원장 내려오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가는 뭐라도 하나하나 좀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우리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골드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 2+2 혜택을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신골드는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고 50년 전통의 한방제약회사 신화제약에서 생산했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하고요. 환신골드에는 발효 홍삼에 진세노사이드,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동충하초, 구기자, 산수유, 복령 등 27가지 원료를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 선물은 환신골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문번호 010-9922-1141인데요. 저희 댓글로도 공지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멸콩TV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